자, 좀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 교육 목표와 교육 평가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제 시대의 그 제도 방식이 그대로 해방이 되고도 이제 우리한테 계승이 되었고 적용이 되었다. 어쩌면 더 확대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 광복 후에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군부가 득세하는 권력을 잡는 그런 시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일제 시대에 이루어지던 이 관치 교육의 맥락이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수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교육계를 지배하던 사람이 일제 시대 이 교육 관료로 일했던 친일 교육 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을 해왔고,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교육 체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식, 이걸 저는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게 국가 개입의 방식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위축되는, 그 전문성 개입을 차단당하는 이 교육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방식이 이제 온전하게 계승 확대되어 왔다, 그 말씀이고, 그 맥락에서 평가와 연관해서 학생부 기록과 연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적, 석차, 경쟁 교육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확대되는 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자, 이제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이 교육 체제 속에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제정이 되고 변천해 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955년 문교부 훈령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입되어 왔고, 나중에 이게 1997년도에 이게 크게 한번 바뀌는데, 그때까지 17번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그때 그 변천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말하자면 학교 생활기록부 양식이나 그 기록의 방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교육 평가의 방향이나 학교 급별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 지침이 바뀌면 마찬가지 학교 생활기록부의 그 내용과 기록이 바뀌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말하면 이게 이 사람 분별의 기제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언제 제정이 되었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이렇게 시대 구분과 함께 훈령과 시기 주요 특징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변화될 때마다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 양식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2001년, 1997년에 말 좀 바뀌고 2001년에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2001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이때 이제 616호의 훈령에 의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방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렇게 바뀐다는 거 하고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내용입니다. 자, 인적 사항, 학적 사항 등등 이렇게 있고, 진로 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등, 이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때 행동에 대한 것은 이제 사라지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조금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왔습니다. 일제 시대의 인물 됨됨이를 하나하나 점검하던 그 시대를 이제 지나와서 많이 바뀌어 왔다. 그런 기다, 그죠? 요때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요 시대에는 말하자면 성취도를 낼 때는 절대 평가를 했고, 이 학급당 이 학급 석차와 학년 석차를 낼 때는 상대 평가를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 이제 616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학교에서 하는 기록의 성취도는 수미양가인데 절대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이 내신과 연관해서 이게 막 90% 이상을 수로 주는 이런 형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또 총점이 있고, 시험 치면 교과별 성적이 있고 총점이 있고 평균이 있고 학급 석차와 학년 석차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 시험체에 되고 성적이 있고 석차가 있고 정교 석차가 나오는 이 방식은 제도가 이미 아이들한테 이 서열화 시키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시험 제도가 이 서열화 시키는 이 방식을 우리가 채용을 해왔다, 그죠? 그걸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좋아라 해왔습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쉽게 학교를 아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 성적 속에 석차 속에 주눅이 들고 상처받고 자신감 잃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고 소수 똑똑한 아이 높은 성적을 가지게 만들고 높은 지위를 가지게 만드는 이 서열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일제시대의 것의 복사품이고 확대 재생산이다, 그죠? 이 구조를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있어가지고 온전한 교육 활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학교 교실 수업에 진짜 교육 과정의 목표가 작용하겠습니까? 이런 거다, 그죠? 자, 이 당시에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학적부에 이제 행동 발달 상황은 어떻게 기록되어 왔을까요? 그 기록의 내용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천을 해오는데 기록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는 16개 항목, 일제시대 걸 그대로 받아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다가 6개로 줄었고 5개로 줄었고 한 개 항목으로 주는데 89년도, 95년도 이때 오면 이제 행동 특성을 서술식의 평가 방식으로 활동 상황과 이 변화 정도 특징을 이렇게 기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이후에 민주주의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동 발달 상황란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마지막에 교사가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떻게 시험 쳤고 그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아이들한테 고통으로 내모는 마찬가지 교사도 교육의 원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정치 경제 논리, 선발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45년에서 68년 이때 이제 대학과 국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견제하고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가르쳤는데 가르쳐 놓고 그 아이의 학력을 평가하는 권한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평가의 권한은 교사가 가져야 될까요? 선발용 평가 권한을 국가가 가져야 되고 혹은 대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인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르치는 교사한테 이 평가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았고 평가해도 별 볼 일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발할 때 대학이
본고사를 쳐서 자기가 평가해가지고 성적 내가지고 뽑는 이 방식을 운용해왔고, 또 거기에 함께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게 이제 시험 쳐서 성적을 산출하는 이 평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비고사를, 자, 거기 82년에 가면 93년 거기까지 이제 학력고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94년부터 지금까지 수능 시험기입니다. 요때 수능 시험 쳐놓고 이 성적을 산출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왔을까요? 그 변천 과정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두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험 치면 원점수가 있습니다. 원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고, 평균에서 내가 받은 점수가 위로 아래로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상대적인 이 서열을 따지면서 우리가 표준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산출해 줍니다.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친절하게 또 백분위 점수까지도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2007년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과목별 표준 점수를 제공하고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고, 그때 이제 이 9등급의 등급도 물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급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서 반영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이 학생들 하여금 성적 경쟁, 시험 성적 경쟁을 완화하도록 하면서 학교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교사가 제대로 자기 교육 과정을 자기가 만들고 교육 실천하고, 자기가 교육 활동한 것을 교사가 기록하는 이 방식으로 가야 교육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수능 성적을 제공하는 방식을 등급만 제공하는, 2008학년도에 딱 한 번 1년 동안 등급만, 9등급만 제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가 문제는 이때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대 그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또 했던 작업이 이제 수능 등급제를 점수제로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자, 이 수능 시험 표기 방식, 이제 이 당대의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참여정부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대에 이게 이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와야 되겠네,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야말로 과거의 근대 교육의 그 사상을 완성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당대 시대가 지식정보화 사회야.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그 밑에 이제 이런 거다, 그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나 하면 학생이 죽으라고 성적 경쟁을 하는, 학생 개인 간의 성적 경쟁을 하는 이 구조를 대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가 자기의 교육과정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이 새로운 이 내용을 만들고, 이 선발과 좀 떠나서 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그 교과의 교육과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한테 진짜 배기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능력이 말고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코스웍을 만들고 잘 가르쳐서 아이의 학력을 키워야 안 됩니까? 아이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교육력을 경쟁하고 경쟁한 것에 대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주고, 기록한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풍부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대학이
학생을 뽑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쟁의 방식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교의 조건 이걸 반영해서 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교육 활동을 하고 기록하고 그것이 대학에서 읽혀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에게 이제는 교사가 창의적인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 창의적인 능력이 학생 개인의 진로와 연관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 이거는 이제 교사한테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 교육 과정 전문성을 이렇게 발휘하도록 만드는 기고, 대학은 제발 전공학과가 교육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대학이 전공학과의 교육 목적을 잘 가지고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제발 이걸 제대로 만들고 그 목적에 따른 선발을 하고 목적에 따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목적에 따라서 졸업을 시켜. 그래야 대학이야. 그 대학이 그런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한국 사회에 이 대학은 교육 목적이 없어야 좋은 걸로 생각하고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선발하고 교육 목적과 관계없이 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채우면 4년 학점 채우면 막 졸업시키고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제발 대학도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교사가 기록해 놓은 그 자료를 읽어서 선발하고 이래야 대학도 살고 중고등학교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때를 제가 시대 구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왜 여기 따로 시대 구분을 했을까요? 이 부분인데, 그죠? 2페이지, 4페이지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때 오면 뭐 10페이지, 20페이지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교사도 달라졌고, 학생의 그 공부의 이력도 달라졌고, 물론 뭐 굉장히 다른 이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나타나기는 해도 학교가 바뀌고, 교육평가가 바뀌고, 기록하는 방식이 바뀌고, 학부모도 막 굉장히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와 연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자, 문민정부 이후에 민주정부를 개성했습니다. 이게 참여정부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려고 했고 창의성을 학력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강화된 치열한 이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육 시스템이 뭘까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 정상화가 빈말이 아니도록, 공교육 정상화는 다른 말로 하면 교육과정 정상 운영입니다. 그죠? 선발에 있어서도 수능 시험 쳐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요 입학 사정입니다. 여기 교사가 기록해 놓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서 사정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 선발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 이 개념을 이제 이때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큰 변화라고 봅니다. 200년 이후의 역사가들이 볼 때,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서해졌고, 이런 양으로 늘어났고, 교사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교과 협의를 했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이 이른바 입학 사정관제의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이때 이제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려고 하면, 제대로 기록하려고 하면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죠? 교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사 내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뭘 기록하는데 그냥 뭐 이 관행적인 이전에 했던 그걸 학생을 보고 학생의 능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교사 내가 교육 기획을 통해서 교육 과정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독창적인 교육 활동을 내가 하고 내가 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내가 기록해주는 그 아이의 반응과 연관해서 나의 교육 실천을 기록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때 내 교육 활동을
내가 기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기록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교육 활동을 내가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과 연관해서 아이의 재능과 모습, 눈을 보면 반드시 기록할 게 있어. 그때 발굴하는 그 형태의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봐. 그러려고 하면 교사가 기록 가능한 교육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죠? 그런 개념이고, 이때 이제 평가권은 교사가 가지는 거야. 같은 동급 학년이라도 내가 가르치지 않는 영어반, 영어 내가 교사인데 내가 가르치지 않는 이 반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는 그걸 이제 교과별 평가라고 하는데, 교과별 평가를 해왔지만 이건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에 대해서만 내가 평가하는 이 방식, 교사가 평가를 가져야 되고, 요걸 좀 더 확장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가권도 회수해야 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평가권도 회수해야 되고, 교사가 평가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교사별 평가 개념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평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을 내가 직접 평가하는 그걸 의미하는 말로 교사별 평가가 제도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함께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다, 그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라는 말이 이때부터 이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수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네요. 대학은 어떻게 선발해야 될까? 여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가 교육 과정에 따르는 실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교사가 자기 교육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 줬습니다. 대학은 어떤 능력을 키워서 졸업시킬 거야? 전공 능력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을 내가 뽑을 거야? 요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키워서 졸업시킬 거야의 요 관점, 요게 졸업의 관점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누구를 선발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할까? 그래서 졸업시킬까? 요 개념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수능 점수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고교 대학 간의 교육 과정 연계인데, 그때 교사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대학의 전공 목적과 연관해서 적합성을 따져서 선발하는 방식. 요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고교 차원과 대학에서 교사가 평가해 놓은 학생부 자료, 풍부한 자료. 자, 이럴 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전형 자료로 쓰임새를 가져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전형 자료로 쓰여야 될까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야가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노? 이 공과 계통의 학교는 대학교는 야가 문과를 나왔으면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이과 공부했네. 이과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런 학교를 졸업했네. 이제 경로 적합성입니다. 1차 심사를 하고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죠? 배제시키고. 2차 분류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 수준의 수능 시험을 칠 수밖에 없다면 그거 오직 점수를 바로 잣대로 삼지 말고 이걸 이제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 시험을 교육과정 완성도 시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걸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어. 됐어. 나머지는 이제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그죠? 그래 놓고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전공 목적에 따라서 적합성을 따져서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선발하는 게다, 그죠? 올리고 또 이 적합하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4차 분류에서 전문 사정관이 사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적합성을 따지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교사가 기록해 놓은 학교생활학부 기록을 확인하는 이 방식으로 4차 분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대학도 살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이제 전형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지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한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 지도와 관련된 것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특장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제 독서 활동은 반드시 교과 지도와 연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 기반, 교과 관련 독서, 반드시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은 이 개념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마찬가지. 이제 구체적인 진로 능력과 연관해서 진로 지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등등. 이런 이제 전형 자료 거기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그 기록을 읽어서 교과 능력을 판단하는 이런 기구, 그죠? 요게 이제 제일 오른쪽에 학종 개선 제한 사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에서 이 기록을 충실하게 학교는 기록해야 되고 대학은 이걸 반영해야 되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독서 활동은 교사가 충실하게 기록하되 대학에서는 참고할 수가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작년에 숙명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는데, 저는 이 개념이 작용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이 수상 기록 이런 것이 기재는 하되 이걸 반영하면 안 돼. 기재는 하되 미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 때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거다, 그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목별 성취도를 전부 다 수를 매기고 있으니 90% 이상이 이 절대평가에서 수를 매기고 있으니 원점수에 과목별 표준 편차를 병기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석차는 없애고 석차 등급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이제 교사별 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야 된다는 거. 수능 시험 이 성적과 연관해서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전문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해서 선발과 교육 체제에 대한 전환을 꾀하려고 했더랬습니다. 자, 지금 해방 이후에서부터 참여정부 시대까지 하나의 시대 구분으로 해서 이 교육 목적과 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참여정부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선발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